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더 아름답다. 서울의 여름은 언제나 끈적거렸다. 병원 복도에 가득 찬 소독약 냄새조차 그 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이수진은 매일 아침 하얀 가운을 다림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27의 나이에 이미 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지침보다 단단함이 더 묻어 있었다. 모든 환자의 이름을 외우고 손을 잡아주는 일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다. 그녀는 늘 시간보다 앞서 움직였다. 괜찮으세요?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불편한 데는 병동의 차트가 없으신가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야간 근무를 마친 동료가 인사를 건넬 때면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누군가를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 그녀는 늘 그런 기분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갔다. 그해 여름, 삶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새벽 2시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피로 물든 들것 위에 남자가 실려 들어왔다. 의사들이 급히 뛰어들었고 간호사들이 장비를 준비했다. 수지는 손에 장갑을 끼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붉은 피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생명력이 있었다. 한때 잘생긴 얼굴이었을 그 남자는 무언가에 쫓기듯 죽음과 싸우듯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그의 손을 잡으며 피를 닦았다. 흉터가 많았고 팔에는 문신이 있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의 흔적.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수진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무의식 중에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직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살아났다. 며칠 뒤 병실의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남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태곤. 35 조직폭력단의 일원이었고 폭행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수지는 그에게서 어떤 특유의 고요함을 느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환자들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안정감이 있었다. 그녀는 일터에서 그런 사람을 처음 봤다. 거칠고 위험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언가 조용한 외로움이 깃든 사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몇 번이고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순수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 남자가 퇴원하던 날, 수지는 평소처럼 인사만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원 접수대에 그녀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작은 종이 상자 안에는 해바라기 한 송이와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꼭 한번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뒤 퇴근길에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불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 시선 속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결국 그녀는 그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고 동시에 운명이었다. 조용한 식당에서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안정을 느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살아온 사람이 잠시나마 평범한 저녁을 즐기려는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를 환자로만 보려 했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와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무렵 수진의 삶은 단조로웠다. 매일 병원, 집, 다시 병원. 가끔은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공허해졌다. 어릴 적부터 착한 딸, 성실한 간호사라는 말에 갇혀 살았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그런 그녀에게 김태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다. 그는 위험했고 동시에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보낸 2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손글씨를 오래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그의 세계는 어둠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와 몇 번 더 만났다.
그의 말은 짧고 행동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니, 어쩌면 그를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세상은 둘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은 냉혹했다. 조직의 사람들은 그가 병원 간호사와 엮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세계에선 약점이었다. 수진에게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남자랑 헤어져요. 아니면 병원 일도 못하게 될 거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응급실 간호사가 깡패랑 만난대.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가 그와의 인연을 끊으려 마음먹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걸 걸어버린 상태였다. 조직을 등지고 다른 도시로 떠나려 했지만 그의 발목은 세상이 잡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도망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결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결혼식 날 수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고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번져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형식이었고 마음속에는 공포가 있었다. 그녀는 그날 하얀 드레스가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슬펐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했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결혼 후 그녀는 낯선 마을로 이주했다. 서울의 불빛은 멀리 사라지고 그 대신 들판과 논, 낡은 집이 그녀를 맞았다.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숨쉬듯 살아갔다. 태고는 세상과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의 과거는 늘 그들을 따라왔다. 밤마다 들려오는 낯선 전화벨 소리, 창밖을 스치는 그림자,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시동음. 그녀는 늘 불안에 떨었다. 남편의 곁에 있으면서도 늘 외로웠다. 그의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수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내 인생일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손이 닿는 세상은 너무 차가웠다. 그녀는 점점 웃지 않았다. 하얀 가운을 벗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병동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때를 그리워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뛰던 시간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하루를 버티던 날들. 지금은 단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보호막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노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어도 결국 걸어야 하는 게 인생이라면 언젠가 다시 나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속삭였다.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야. 그녀의 눈가에 번진 눈물은 슬픔의 물방울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미한 약속이었다. 결혼 10년째가 되던 해 수지는 이미 40을 넘겼다.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던 병원의 불빛 대신 그녀의 하루는 굳은 손으로 시작됐다. 이른 새벽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마당의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일상이 이어졌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무게가 숨어 있었다. 남편 태고는 도시의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가 택한 것은 시골의 조용한 밭일과 막노동이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세상을 피하듯 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번뜩였다. 그의 과거가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이었다. 수지는 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산 걸까 아니면 두려워서 산 걸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살아내야 하는 하루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진의 세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첫째 민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음울한 기운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늘 집안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둘째 하은은 반대로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은은 언제나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은 기분 좋아? 그 물음에 수지는 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엄마로서의 가면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단지 너희 아빠는 세상을 다르게 봤던 사람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세상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조용한 손가락질을 느꼈다. 그 손가락질은 엄마의 가슴에 다시 상처를 남겼다. 밤이면 수지는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봄에는 반일, 여름에는 장마를 견디고 겨울이면 땔감을 준비했다. 태고는 점점 말수가 줄고 술에 기대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매일의 무기력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견디지 못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운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렸다. 운명은 내가 고를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길일까? 그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를 또 견뎠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태고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한때 조직 동료였던 사람들이 찍힌 단체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놈들도 다 편하게 산다는데 왜 나만?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젖은 옷을 닦아주며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짐했다. 이젠 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수지는 다시 병원 일을 찾았다. 시골의 작은 병원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하얀 가운을 다시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랐다. 주름지고 손끝은 거칠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노인 환자들을 돌봤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로움 속에 살았다. 그들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수지는 자신을 보는 듯 했다. 우리 다들 외로움을 닮았구나. 밤 근무가 끝난 새벽, 병원 창가에서 그녀는 늘 같은 곳을 바라봤다. 저 멀리 희미한 새벽빛. 그 빛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내 인생의 새벽이길. 세월은 흐르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로 나갔다. 하은은 간호학을 전공하겠다고 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수지는 마음이 찢어질 듯 했다.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딸의 모습이 눈부셨다. 그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처럼 살되 엄마처럼 묶이지는 말아라. 아이들이 떠난 집은 고요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 고요 속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그 자유는 달콤하면서도 낯설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막 풀려난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태고는 점점 병들었다. 오랜 세월의 무게, 술, 피로, 그리고 죄책감이 그의 몸을 무너뜨렸다. 수지는 여전히 그를 돌봤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태고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짧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며칠을 울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보다는 해방이었다. 그가 떠난 뒤 집안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오래된 라이터, 그리고 먼지 쌓인 결혼사진.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불태웠다. 그 연기가 허공에 흩어질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정말로 끝났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시간을 배웠다. 처음엔 두려웠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삶이 사라지고 오롯이 자신만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다. 새벽이면 산책을 나가고 낡은 라디오에서 흐르는 트로트를 들으며 웃었다. 어느 날 시장에 들러 스스로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했다. 이건 내 생일이니까. 누가 축하해주지 않아도 그녀는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늦었지만 참 좋다. 시간은 흘러 그녀는 어느덧 예순이 되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저녁엔 바닷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 모든 세월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요양원 병실 벽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다.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더 아름답다. 그녀는 그 문장을 매일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간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속엔 수많은 인생의 계절이 피어 있었다. 수지는 남편 태곤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연락이 뜸해졌다. 빈집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흐르고 밤마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점점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병원 근무 후 집에 돌아오면 바닷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며 지난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듯 했다. 어느 주말 그녀는 모처럼 자신을 위해 작은 여행을 떠났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이름의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는 여행.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버스 안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는 혼자 여행하는 노부부, 친구끼리 온 여성 그룹, 그리고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 한승호는 수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듯 했다. 차분하고 다소 쓸쓸해 보였지만 눈빛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수지는 처음에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다. 하지만 조금씩 승호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 인사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무언가 통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버스가 중간 정류장에서 잠시 멈췄다. 승호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뛰어올라 그의 손을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승호는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저혈압과 발작 증세였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그동안 간호사로 살아온 경험이 몸에 밴 덕분에 그를 안정시키고 버스 기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 사건을 계기로 둘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승호는 자신의 삶과 가족 이야기를, 수지는 자신의 외로운 황혼의 삶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둘 사이에는 묘한 동지의식이 생겼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하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웃기도 눈물 짓기도 했다. 수지는 자신이 놀랄 만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혼자가 되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아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마음 저도 알아요. 인생의 황혼은 생각보다 긴 그림자를 드리우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수지는 깨달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또 다른 시작이 가능하구나. 여행 후 수진과 승호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산책을 나가고 커피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 일이 늘어났다. 둘은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그동안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이해했다. 승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로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있었다. 수지는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이 떠난 후 빈 삶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다시 인생의 따뜻함을 느꼈다. 겨울 바닷가 벤치에서 수진과 승호는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있었다. 승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수진 씨, 혹시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겪고 많은 사람을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닫았던 시간들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가기 위해 그 마음을 열어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수지는 요양병원에서의 일도 계속했다. 노인 환자들을 돌보면서 삶의 끝자락에서도 사랑과 관심을 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승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만났다. 과거의 상처와 세월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묶는 족쇄는 아니었다. 그녀는 바닷가를 걸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늦었지만 이제 내 인생을 온전히 살 거야. 요양병원 벽에 걸린 글귀를 바라보며 수지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더 아름답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사랑도 책임도 삶의 무게도 모두 존중하면서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진지. 노을빛에 물든 바닷가 벤치, 그녀의 손에는 승우의 손이 맞잡혀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과 해방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